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환율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IMF 위기 징조다, 뭐 한미 스와프를 안 해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환율이 한국의 위기 상태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해결법을 찾게 되거든요. 달러 환율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주 전부터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증시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는 다른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급락했죠. 1달러 6위안 수준으로 내려오던 위안화가 이제 1달러에서 7위안, 그러니까 포치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경기 부양책 이야기도 말했고, 금리 인하 여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원인이 아닙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신흥국 주식이 많이 급락하고 미국 장은 멀쩡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증시고 뭐고 다 비슷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로화를 보도록 할게요. 유로 대비 달러 환율로 보면요, 이 값이 떨어지게 되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유로화도 보다시피 일주일 전부터 급락을 하고 있어요. 유로화 가치의 움직임이 코스피 지수 움직임과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지금 5년 중에서 최저 수준이고요. 20년 정도를 보면은 IT 버블 때 이후로 지금 최저까지 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유럽의 경제가 회복세가 굉장히 더딜 것 같다, 신흥국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쪽이 유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제가 20년 만에 굉장히 나쁜 상태라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은 아주 바닥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졌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달러 지수를 보면요, 일주일 전부터 급등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 단순히 우리나라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왜 상승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먼저 봐야 되는 게 금입니다. 금 가격이 오를 때는 보통 이제 전쟁 위기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흔들릴 때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수십 년 전에는 달러도 금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금은 금이고 달러는 달러고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달러라는 것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느껴지게 되면은 금을 찾게 돼요, 사람 심리상. 그래서 금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금 가격도 일주일 전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쟁 위기라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강해져서 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거죠. 달러의 가치가 쭉 올랐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투자를 즐겨하지 않는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선은 달러를 보유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자금들이 투자 수단으로 간 게 아니라 대기 자금으로 다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경우는 보통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다, 소나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빨래도 걷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 심리가 돈을 벌기보다는 지키고 싶다라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돈을 벌 것 같은, 즉 예상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기업이 아닌 이상 시중의 돈들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크게 오르긴 합니다. 반대로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 같은 경우 과거보다 과하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거의 히스테리를 부리는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막 떨어지거든요, 넷플릭스 같이. 그러면 왜 그러냐, 시중의 돈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 안전한데 맞아요? 괜찮아요? 나 여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보세요,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괜찮겠구나, 이제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여기 들어갔다 내도 못 지키겠구나 하면서 불안해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의 움직임이나 주가의 움직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다 공포에 좀 질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위기를 대비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의 강한 금리 인상이 이제 예상되는 거죠.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계단으로 치면은 3칸을 한 번에 넘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금리 인상 0.25%씩 올리는데 3단계를 한 번에 올리지 않을까. 5월 3일 4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그런 발표가 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고, 또 물가가 치솟아가지고 GDP가 역성장까지 나왔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0.5를 예상하는데 빅스텝이라고 하죠. 그거보다 더 강한 것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기가 힘들어지겠죠. 기업들도 수익도 줄어들겠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 하락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난이 풀리고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에도 견뎌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경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판매량을 늘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굉장히 중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분기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 컨센서스보다 더 잘 나올 기업 예민하게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미국채 10년물이에요.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벌써 2018년 경제가 정말 좋았던 수준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이게 완만히 상승하면서 채권의 자금이 천천히 이탈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으로도 기피하는 거죠, 돈들이. 또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돈 자체가. 그래서 그냥 현금 보유로 방향을 돌렸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달러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돈들이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겁에 질린 거다. 지금 자체가 예측이 안 되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리스크 있는데 투자를 하냐 이러는 거죠. 확실할 때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를 촉발하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건데, 인플레를 촉발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단순히 하나 때문이 아닙니다. 러시아 때문도 아니고 상하이 봉쇄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이것들이 다 섞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우리가 공론화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공론화하게 되면은 나쁜 사람으로 찍히죠. 나쁜 기업, 나쁜 사람, 나쁜 국가. 그게 친환경입니다. 단순히 유가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추를 마음껏 늘릴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국가에서. 근데 지금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온 운임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노후 선박들 속도 규제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잠시 중지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지금 올가매는 문제들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막 얽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가 지금 쉽사리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기 상승과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그냥 금리가 먼저 튀어 올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아직 경기 성장 속도보다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데?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돈들이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조금 빠질 건데 확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애초에 지금 풀린 유동성 자체가 과하게 많아요. 빠져줄 때가 되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돈들이 다시 어디로 가지? 이렇게 찾고 있겠죠. 사람들은 결국 두려움이 해소된 다음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벌써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한 발 늦는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다음 돈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증시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 이런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옛날처럼 아무 곳에나 다 가는 건 아닐 거고 확실히 돈이 되는 곳으로 집중해서 몰릴 것 같다. 예전에 미국의 니프티 피프티처럼 아마 돈 되는 기업들에게만 돈이 더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어이없는 수준으로 상승을 해버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올라주지 않아서 소외감이 가득할 수가 있다.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뷰를 보자라고 하면요, 신흥국 지수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상하이 봉쇄 장기화 때문에 신흥국들 실적 악화가 예상됐죠. 그래서 신흥국 지수들이 다 약세였었어요. 이게 다 증시로 이미 벌써 반영이 많이 됐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부양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를 밟을 만큼 밟았다 싶으니까 그럼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되겠죠. 이제 GDP 성장률을 맞춰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향후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봉쇄가 해제되는 도시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미국 GDP가 1분기가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 경기는 괜찮았습니다. 우선 GDP가 1.4%면 나쁜 거 아니냐라는데 미국은 연율로 계산을 해요. 이거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분기 성장률이 1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복리 방식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4배 정도 곱한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0.35%라는 거죠.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과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 됐다라는 거죠. 경기가 짱짱하게 받쳐주면은 자이언트 스택까지도 갈 수도 있었는데 자이언트는 좀 어렵겠다. 한 0.5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소비자 지출이 2.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뭐 수입 가격이 증가하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18% 증가했고 수출이 6% 감소했습니다. 인플레를 눌러버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플레만 해결하면 될 수 있는 문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원자재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플레를 대비해서 하도 원자재 가격이 빨리 올라가니까 미리 선구매하는 거예요. 앞으로 물건을 많이 팔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제 가격을 전가해서 기업들이 이익을 늘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포가 굉장히 큰 장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나빠질 것도 없다라고 봐요.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 이제 약간 이제 공포가 좀 과했다. 다음 주 5월 3일에서 4일 FOMC에서 금리 올리는 게 두려워서 시장이 눈치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 주가 되고 나면 지나갑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라는 뉴스들도 언젠간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엔데믹으로 전환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벗고 다닐 수가 있죠. 악재였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호재로 바뀌는 변곡점이 올 거다라 보는 거죠. 그러면 과매도에서 현금으로 유보하고 있던 돈들이 마냥 현금으로 있을 수는 없어요. 계속 돈을 불려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 돈들이 어딘가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럼 실적 좋은 주식들 아니면 유망한 곳들로 돈이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서 경기 성장으로 보는 관점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런 반대 우려 때문에 낙폭 과대했던 섹터들이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ETF 수급 영향을 크게 받는 대형주들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저도 주식 비중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다라 그러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하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좋고 저렴한 주식들이 많은데 정말 현금 좀만 더 있으면 사고 싶다는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러다가 못 샀던 주식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를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공포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있으면은 그냥 잊어먹지 말고 기록을 해두세요. 나중에 언젠간 사야지라는 점 찍어두고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여러분이 좋게 봤다라는 거는 다른 대중들도 같이 좋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만 해소되고 나면은 갑자기 수요가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주식 안 쳐다볼 거야가 아니라 다음번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공부하고 분석해두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